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암 임상 논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요. 간암 임상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하죠. 프론티어스에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5월 17일자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5월 17일자에 나온 논문을 찾았는데요. 아파티닙에 대한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을 보려고 하니까 다시 또 머리가 좀 아파오죠.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은 봐줘야지 우리가 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처럼 편하게 올린 영상들이 아무래도 시청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모두가 해피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빅토리 주식TV의 강점은 가끔씩 이런 논문들 그리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만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쉬운 내용, 듣기에 좋은 내용, 편한 내용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 모두가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은 힘들더라도 논문을 같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논문을 한 번씩은 봐야지 그게 나 자신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랑 호가창만 보고 뉴스 기사만 보고 투자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밑밥을 좀 많이 깔았고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얼월드 스터디라고 적혀있죠. 우리가 보는 게 바로 리얼월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사용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과의 엄밀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통제된 환경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현실에서 과연 먹히느냐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딥러닝 스캘핑 모델을 만들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할 때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사실 궁금한 거는 학습시킬 때 잘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로 이게 먹히는 모델이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 현실에서도 백테스팅을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을 개발할 때도 임상시험 환경에서 잘 먹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현실에서도 얼마나 잘 먹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동기가 반영된 것이 이 리얼월드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논문이 또 같은 논문인지를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환자 수도 비교를 해보면요. 178명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도 내려가서 보면은 178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이 되었으니까 2018, 19, 20 이렇게 3년이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도 3년여간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메서드를 보면 PFS, OS, ORR, DCR 다 측정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슬근슬근 논문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서 보면요. 이 리설트에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Unit Variate Analysis와 Multivariate Analysis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나누는 건 어떤 기준일까요? 자, 여기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일별량 분석, 이게 Unit Variate Analysis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T-테스트, 아노바가 있습니다. T-테스트는 2개 있을 때, 아노바는 3개 있을 때 쓰는 거잖아요. 하나라고 해서 변수가 하나여야 될 것 같은데 2개가 있죠. 독립 변수가 2개 있죠. 그리고 아노바는 3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별량이라는 것은 요 독립 변수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별량 분석은 종속 변수가 1개이면 일별량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속 변수가 2개이면 그게 다별량 분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별량 분석이냐 다별량 분석이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에는 종속 변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종속 변수가 1개면 일별량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이면 다별량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몇 개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립 변수가 2개다. T-테스트 하는 것이고 3개 이상이다. 아노바 분석하는 건데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별량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독립 변수가 몇 개 있든 종속 변수가 하나라면 일별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다른 블로그에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독립 변수가 2개인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겁니다.
독립 변수는 2개, 종속 변수는 1개거든요. SPSS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요. 여기에서 바로 일별량을 선택합니다. 다별량이 아니죠. 일별량입니다. 왜냐? 종속 변수가 1개거든요. 독립 변수는 2개이든 3개이든 종속 변수가 1개라면 여기에서 보듯이 일별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이 Unit Variate Analysis라는 것이고요. 그럼 알 수 있겠죠. 종속 변수가 1개인 겁니다. 자, 이거는 종속 변수가 1개인 분석이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밑에 Multivariate Analysis는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이겠죠. 종속 변수 1개, 종속 변수 2개입니다. 자, 그래서 일별량 분석을 선택하면 여기 들어가는 종속 변수도 1개인 겁니다. 1개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 종속 변수가 1개인 게 바로 일별량 분석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일별량 분석, Univariate Analysis는 t-test나 ANOVA 같은 걸 말하는 거는 이제 알겠다. 그러면 다별량 분석, Multivariate Analysis는 무엇이냐? 바로 대표적으로 주성분 분석, PCA가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 반갑죠. 물론 저 혼자 딥러닝 코딩하면서 막 올렸던 영상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거기에서 사실 PCA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주성분 분석, PCA가 바로 다별량 분석의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있죠. 요거를 줄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관관계가 없는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주는 게 PCA입니다. 이거 일단 설명하고 저는 지금 이해가 잘 되는데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이거 왜 썼는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었거든요. 그 딥러닝 모델에다가 넣었는데 한 24개인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겹치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PCA를 돌려주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는 새로운 축을 만들었던 거죠.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피처 개수를 줄인 거죠. 리덕션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니까 또 모델이 학습을 더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델을 예를 들면은 저는 24개의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게 상호 의존적인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PCA를 돌려가지고 상호 의존적이지 않은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피처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24개가 4개로 줄었죠. 8개로도 줄여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데 그거를 줄였을 때 이렇게 만드는 게 PCA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CA는 기존의 변수를 조합하여 서로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변수, 즉 주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다별량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별량 분석은 일단 딱 듣기만 해도 변수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고 복잡한 자료에 쓰는 분석 방법입니다. 방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죠. 그거랑 이 t-test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또 가볍죠. 요게 일별량 분석과 다별량 분석의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t-test, ANOVA 이런 게 바로 일별량 분석이고요. 우리가 머리가 크게 복잡하지 않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 실제로 종속 변수는 하나거든요. 그런데 다별량 분석은 사용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다별량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다별량 분석의 한 종류였던 이 PCA는 요 결과가 있잖아요.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축을 만들었는데 그 축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리덕션 한 건데요. 차원이 리덕션 됐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고 갑자기 이거 하나 잠깐 보려고 했다가 굉장히 삼천포로 엄청 빠진 것 같은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조금 쉬운 걸로 가볍게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 한번, 어려운 거 한번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간암 임상 논문, 그것도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3년간 진행됐고 17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OS가 16개월, PFS가 7개월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5월 17일에 프론티어스에 리보세라닙의 간암 임상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리얼월드 스터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의 두 가지 종류를 살펴봤는데 종속 변수가 한 개인 일별량 분석은 t테스트와 아노바가 있었고요.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인 다별량 분석은 주성분 분석 PCA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